오는 5월 9일로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각 당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경선 룰 갈등, 대선 상황실에서 짚어봤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박진영입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시간, 각 당은 최대한 빨리 후보를 결정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지만 경선 룰 합의부터 난항입니다. 본선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내 경쟁자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지 다른 당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경선 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이 밀어주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억울한 마음에 당을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 신한국당 15대 대선 경선에 이회창 후보와 이인재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초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던 이인재 후보, 갈수록 지지세가 높아지는 것에 힘입어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해 독자 출마의 길을 나섰습니다. 이후 경선 불복 후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이인재 방지법이 생겼고 경선은 더욱 유불리를 따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경선 룰로 희비가 엇갈린 사건 하면 이때가 떠오릅니다. 바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입니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당내 세력을 친이계와 친박계로 양분해 격돌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인데 이명박 후보는 여론조사 100%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고 박근혜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1000표를 드릴 테니 기존 룰대로 합시다. 하지만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중재안을 내놨고 결국 이명박 후보가 최종 후보로 뽑혔습니다.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완전국민 경선제를 도입했는데 그중 모바일 선거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쏠리는 모바일 표심에 경선에 참가한 다른 후보들이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제가 고집하고 있는 경선률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를 작정이고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과거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선 룰로 인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경선 전에 당 지도부의 특별 의결로 후보 등록이 가능케 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인재, 김문수, 김진 경선 후보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염두한 특례 규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례 규정도 결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단 진화는 시도했는데 당내 후보는 많지만 눈에 띄는 후보는 밖에 있고 진퇴양난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당 경선룰 경쟁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지난 대선에서 양보했던 안철수 의원, 야권의 위기 상황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선 손학규 전 대표 모두 이번 대선은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양측을 대신해서 당 선관위가 4월 5일로 중재안을 내놨지만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민주당보다 늦은 선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것은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이 빈번했던 우리나라 정당사의 아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 룰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를 위한 경선인가? 나인가? 당인가? 국민인가?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